안녕하세요. 자, 벌써 7월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7, 8월에는 이렇게 이제 8주 완성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기술 교과 교육학인데, 2월 달에 기본 이론 했고, 3, 4월에 심화 이론 했고, 5월 달에 기출문제 하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쭉 풀어주고, 20년까지는 채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교시 전공 A와 3교시 전공 B 하면서 여기 있을 때 이제 공업교육 여기 뭐 요런 내용, 그러니까 기술교육론에 해당되는 내용 요거를 갖다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기술하고 또 공업은 좀 사촌관계이기 때문에 뭐 직소에 관한 그저 협동학습 모형이 출제됐는데, 기술에서도 더블 엑스퍼트 버스 직소에서 이중 전문가 집단의 직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공업교육론에서도 2020학년에 또 직소가 나왔어요. 그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공업교육론도 2020년 거는 한번 쭉 훑고, 그죠? 기출문제 해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풀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 교과 교육학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출 이제 응용 2020년 안 풀어졌으니까 기출 문제 푸는데, 기출에다가 이제 기출 응용. 그래서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이미 이제 5월 달에 기출반에서 풀이했으므로 2020년부터 하고, 그리고 공업경론도 2020학년 것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에 이제 응용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제별 이제 요약을 필요에 따라서 이론을 요약 이렇게 8주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주차에 기술 교과 교육학에 보면 다 알겠지만 기술 교과 교육학은 기술 교과 교육학이죠. 중등 임용고사에서 1차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20점이 배당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20여 점이요. 제 눈으로 보면 한 24점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딱 20점이 아니야. 22여 점이야. 그래서 일반 교육학이 20점이면 그 다음에 기술 교과 교육학은 20여 점. 그 80점 만점 중에서 딱 전공이 60점이 되는 게 아니고, 기술 교과 교육학에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번처럼 24점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도 한 85에서 90% 이렇게 이제 적중은 작년에도 했는데, 기술 교과 교육학은 기술 내용학에서도 4점, 4점, 8점 정도 두 문제는 또 출제가 됐더라고요. 기술 교과 교육에서 가르쳤던 것이 기술 내용하고 경계가 좀 불분명한 게 있잖아요. 8점, 4점, 4점에서 8점. 기술 내용학에 가서 적중이 됐더라고요. 그거 빼고 8점 내용학이 적중된 거 빼고 순수하게 기술 교과 교육학에서 출제된 게 한 85에서 한 6, 7, 8? 요 정도가 이제 적중이 됐습니다. 올해는 100%를 목표로 해서, 그죠? 여러분 80몇 % 아니고 그냥 100% 적중 이렇게 해갖고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그렇게 하고, 9월, 10월에는 실전 문제 풀이하고,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2주 정도를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9, 10월을 실전 문제 하고 11월 한 2주 정도를 적중 모의고사로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건 9월, 10월까지 계속 쭉 이어진다는 거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20여 점인데 작년에 한 24점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교시는 이제 교육학 20점이고 거의 세팅됐고, 기술 교과 교육학하고 기술 내용학 합해서 80점 정도 되는데, 얘가 작년처럼 24점 정도 나오면 얘가 60점에서 좀 깎이겠죠. 그죠? 24점도 56점? 이렇게 배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네. 이제 답안지를 쓸 때는 조심했는데, 1교시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모의 답안지, 연습지가 나오죠. 그런데 2교시 전공 A하고 3교시 전공 B 하면서 2교시 전공 A와 3교시 전공 B 하면서 기술 교과 교육학이 같이 이제 혼용돼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입형은 2점, 소수령은 4점인데 논술형 10점은 없어졌죠.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건 연습지를 안 줘요. 2교시하고 30시는 연습지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런 그 문제의 사이사이에 요 이면 부분 거기다가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고 내용도 적당히 이렇게 잘 적어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교과학의 이제 구체적인 계략적인 거를 한번 쭉 살펴보면 기술 교과 교육학의 구체적인 출제 영역은 기입형 2점, 서술형 4점. 옛날에는 서술형이 4점도 있고 5점도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4점으로 다 거의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논술형은 이제 제외가 20학년부터 됐고 20년부터 이제는 기입형 2점과 서술형 4점으로 됐으니 논술형 10점 없어진 게 어떻게 돼요? 논술형 10점 없어진 것이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가 좀 문항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고 표준 정답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2014학년도부터 우리가 서술형 기입형이든 서술형에 대한 구평원의 어떤 정답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년 달아서 표준 정답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중에 없죠. 정답이 없죠. 그래서 출제요인 내갖고 100% 채점해서 100% 100점은 안 주려고 그러죠.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고 제가 채점을 하더라도 저는 100점 안 줄걸? 99점 이렇게 훌륭한 것이죠. 근데 가끔가다 대학에서도 제가 채점을 해보면 정말 1점도 깎을 수 없는 답안지가 있어요. 거의 한 명씩 있어. 한 명 매년. 깎을래도 깎을 데가 없어.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0점 인정해주는, 너 100점. 그리고 99점부터는 만들어준 점수예요. 인공 점수예요. 올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진짜 100점이 있어요. 정말 선생님보다 더 그쵸? 청출어람 청어람인데 정말 1점도 깎을 수 없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독한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대학원에 막 전공시험 했을 때 죽으라고 공부해갖고 막 해갖고 서술형 주관식 98점으로 졸업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에. 교수님 미쳤다고. 이걸 무슨 주관식을 갖다가 70점 넘으면 되는 걸 목숨을 거냐고. 목숨 건 건 아닌데 이왕 하는 거. 그랬더니 98점을 주셨더라고. 주신 분이 잘 준 거지 뭐. 잘 쓴 게 아니고. 어쨌든 표준정답이라고 해서 제가 다뤄놓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이제 답지가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요약 정리가 필요한데 제가 공부하면 기입형 같은 경우는 이제 2점짜리 2줄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우리가 뭐 4점이니까 뭐 4줄에서 6줄. 답안지가 거의 뭐 4, 5줄밖에 없어요. 이 칸이 시험지 정답지의 칸이 곧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주제별로 요약 정리를 하는데 프린트도 하지 말고 시험 정답지다가 이렇게 다뤄요. 정답지라고 사이트에 떠 있잖아요. 이 정답지 프린트 16절지에다가 연습 밀고 오지 말고 어차피 시험 그는 답안지에다가 이게 시험 정답지, 이게 정답지가 아니고 답안지, 시험 답안지에다가 항상 주제별로 답안지에다가 주제별로 쓰면 되겠습니다. 주제별로 쓰면 어떻게 쓰면 여러분들이 좋냐 이러면 이제 4줄에서 6줄 정도로 이렇게 써놔요. 요약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하지만 강의 중에서도 여러분 또 요약 정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4줄에서 6줄로 해놔요.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면 뭐 거의 그대로 쓰면 되고 기입형 나오면 줄여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주제에 이렇게 시험 답안지에다가
답안지 이렇게 복사를 쭉 해놓고서 이렇게 요약 정리에 들어가세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요약 정리에 계속 들어가 주고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갈고 닦아야 돼. 왜? 떨어지는 게 0과 1 사이에 떨어지는 것이죠. 뭐 3명이 출제한다면 3명이 채점을 한다면 .33, 66, 99 이렇게 이런 점수가 나올 거예요. 끄트머리가. 그죠? 그럼 뭐 40점이 안 돼. 0.01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점수를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는 게 뭐 2점짜리로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공부해야 돼. 공부 방향을 좀 바꿔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수험생도 떨어지고 뭐 0과 1 사이에 다 들어간다. 0과 1 사이 무수한 점들이 있어. 몇 점 몇으로 떨어진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입형이 2점인데 학생들 아이 뭐 2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에요. 2점이면 엄청난 점수. 왜? 0과 1 사이의 점수로 떨어지는데 2점이면 엄청난 점수거든. 그래서 집요하게 단어 한 글자라도 정말 정답에 가까운 그 글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기술은 좀 매년 혁신적인 걸 출제하려고 그래. 기술하면 기술교육학에 기술하면 혁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말하고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기술 혁신. 그죠? 오늘날은 뭐 이따 얘기했지만 7T라고 그래. 7T. IT부터 뭐 ET, PT 뭐 로봇은 RT 뭐 해갖고 7T가 중요합니다. 미래의 어떤 그죠? 정보 기술, 미래의 기술이 7T라고 그래. 7T.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교과교육학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본 기술교과교육학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죠. 지시봉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본 기술교과교육학 강의도 이와 같은 점에 항상 염두 두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근사치에 가까운 정답. 누구든 뭐 정답이 국평에서 정답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누군지 정답이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근사치에 최선을 다해서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보고시 2015-74 별책부로 10 교과 10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잘 되므로 별도의 학습이 요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보고시 2015-74 별책부로 10과 관련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바이블로 끼고 있어야 돼. 여기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뭐 프린트 다 떠다 놨습니다. 제가 떠다 놨는데 매년 출제되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럼 이제 수업은 다음과 같은 구성에 맞춰서 강의하는데 약간의 진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요거는 18년부터 19년까지는 일단 5월 달에 했어요. 5월 달에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2020학년도부터 해서, 2020학년도 기출문제와 기출 응용 문제, 그리고 주제별, 이론 요약, 이렇게 해서 요 세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7, 8월에 강의를 나가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출제 가능한 핵심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출제 가능한 거는, 기술 기초 2원에 보면 이거는 기술의 학문적 기초와 개념 역사, 뭐 기술의, 뭐 역사가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교과과정의 역사, 그러니까 교과과정의 발달사도 하나 또 출제가 됐죠. 물론 뭐 2점 중에 1점이죠. 기입형 2점 중에 1점 이렇게 있는데 그 1점에 해당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저 먼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또 나왔어요. 전망, 사회적 평가, 철학. 그 기술은 미래의 기술이 어떠냐 이렇게 그런 책을 쓴 분도 계시더만. 그래서 뭐 미래 사회와 미래 기술과 뭐 사회 뭐 이렇게 돼서 미래 기술의 7T인데 7T에 관해서 인간의 역사, 사회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그런 책이 뭐 나왔어요? 2016년도인가 뭐
나왔어요. 어쨌건 미래 기술은 미래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정부 IT 기술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요즘 RT 로봇 기술이라고 해서 영어 발음은 라봇이라고, 라봇. 로봇 하지만 아니고 영어 발음은 미국식은 라봇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RT까지 나오게 되죠. RT까지. 뭐 환경에서 environmental 그죠? 테크놀로지는 ET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로봇 기술까지 나오고 환경 기술도 나오고 미래에서 7T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뭐 중학교 기술은 이제 기술 교육의 이해와 개념, 역사, 철학. 그다음에 이제 13은 기술 교사의 교육과 기술 교육 연구의 자질과 기준과 연구 방법 같은 거. 이투의 기술 교육 이론에서는 기술 교과 과정의 뭐 성격과 목표, 목적, 뭐 이 목적, 적이란 말이 추상적 개념이고 더 큰 개념이 목표면 더 구체적인. 그래서 적표라고 외우면 되겠어요. 적표. 표적이 아니고 적이 추상적인 개념, 더 상위 개념이고 목표는 구체적 개념, 더 목적보다는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기술법에서 목적의 설정 이렇게 하잖아요. 목적이라고 하면 목표보다는 더 추상적이다. 교과 과정이고 또 외국 기술 교육 과정도 여러분 이게 출제가 됐었죠. 중학교 기술은 기술 교과의 수업 방법론 및 교재, 프로젝트 기술법 이거 뭐 결국 출제가 됐었죠. 이거는 기술뿐만 아니라 공업경론에서도 계속 출제가 된 거고, 문제 해결법. 기술은 문제 해결법.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기술적인 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그 공부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죠?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PBL,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해결법보다 더 선진화된 거, 학생 중심인 PBL,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 그래서 학습법이라고 해서는 티칭이 아니고. 그거는 2018학년도 공업경론에서 출제되고 또 일반 교육학에서 5점짜리로 여러분 일반 1교시에 있는 일반 교육학에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 또 5점짜리 출제됐어요. 2018학년들은 공업경론에서 논술 10점, PBL이 그 다음에 일반 교육학 1교시 나온 거 5점에서 15점이 출제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법, 프로젝트 교수법 나왔고 기술에서는 문제 해결법. 아직 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은 일반 교육학과 공업경론 나왔는데 아직은 기술 교과 교육학에서는 2014년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프로젝트 교수법이든 문제 해결법이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PBL이든 다 학생 중심, 학생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협동학습이 있죠. 협동학습 중에서 뭐 직소라든가 SCID라든가 TGT, 팀 경쟁학습, TI, 팀 보조학습이라든가 이런 협동학습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직소용법이 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왔죠. 2020학년도에서 기술도 나오고 공업경론에서도 직소가 또 나왔었어요. 직소는 계속 협동학습 중에서 열심히 출제가 되고 직소 1, 2, 3가 있고 또 직소 4까지 나오게 이르렀어요. 그전에는 직소 3까지 됐잖아요. 4까지도 나오게 됐죠. 어쨌건 토의나 토론법에서 토의법이 또 출제가 됐어요. 토의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즈 토이라고, 버즈라 비유지지인데 윙윙 벌이 막 윙윙거리고 돌아다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의법, 뭐 그건 이제 공업경론에서 또 출제가 된 바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설계하고 수업 매체와 활용과 규제가 있고 23회번 기술교과의 학습평가는 의미, 동향, 전략, 설계, 수행평가 이거 맨날 출제가 되죠. 과정평가인데 수행평가는 과정평가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과정 플러스 결과평가예요. 그 결과는 안 주죠. 수행평가가 과정평가라고 해갖고 과정만 중시하기면 그러면 결과가 50점 나와도 좋단 말이냐? 그건 아니죠. 수행평가는요, 과정도 중시하기고 결과도, 과정 플러스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중에서도 이제 과정이 조금 더 중심을 두긴 하지만, 수행평가는 원칙적으로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정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행평가 중에 일종인 또 포트폴리오 같은 거 면접법, 면담법 막 여기 다 들어가죠. 수행평가 안에. 또 포트폴리오는 뭐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어떤 거든 모아놓은 게 포트폴리오야. 사진첩 같은 거 아시죠? 우표 같은 거 다 모아놓은 것이 포트폴리오야 쉽게. 여러분 뭐 임용시험 준비하느라고 자료 모아놓은 것도 다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뭐든 모아놓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죠? 자료를 묶어놓은 거. 그 다음에, 그런 포트폴리오는 수행평가의 일종이다, 이거죠. 뭐, 수행평가는 포트폴리오, 면접법, 그죠? 토익법, 토론법 다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고,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표예요, 루브릭. 뭐, 평가보다 이런 얘기고, 그 중에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평정척도법이 중요한데, 그죠? 상중하로 나누든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가장 미흡, 7, 10,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묶어갖고, 평정법도 중요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묻는 내용이 나오고, 이건 준거가 나오겠죠. 기준, 등급, 상중하로 나눈다면 이게 상이고, 중이고, 한데 이게 3이야. 이게 2고 1이야, 이렇게. 그럼 내용이 1, 2, 3이 있어, 이렇게. 1, 2, 3이 있으면 내용을 이렇게 쓰니까 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결과물을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얘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3에 대해서, 기술 교육시설과 행정, 특징, 유형, 운영관리. 주로 이제 실습장 운영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실습장은 이제 환경관리, 소음관리, 공해관리, 인적관리, 인적 물적 관리인데 물적 관리 중에 실습 재료 관리, 기구 공구 관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적 관리는 사람 관리죠. 이런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어요. 근데 행정이 그것도 장학이 있고 여기 장학 이런 것들은 교육 행정 교육 장학 이런 것들은 주로 일반 교육학에서 또 많이 다루면서 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에서 이제 직업과 진로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죠? 공업경로에서 계속 자꾸 진로 진학교사, 학교에 가면 진로 진학교사라든가 그 직업 3단 교사들이 있어요. 진로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공업경론에서는 2년 연속 출제가 된 바 있어요. 앞으로 이제 기술에서도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이렇게 출제원들이 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직업 세계, 진로 설계 이론, 진로 발달 이론, 여기서 2019학년도에 보면 공업경론에서는 파슨스의 특성 요일이 있어요. 1960년대에 파슨스에서 시작해서 윌리엄슨에서 완성된 직업 선택 이론 중에서 특성 요인이요. 너 특성, 너 사람, 너 직업, 너는 이런 직업의 특성을 갖고 너는 이게 사람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매칭해서 하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술교육 중동학교 교사 임용 선정 경쟁이 이렇게 쭉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 2020학년도 개략 2020학년부터 14학년도까지 어떻게 나온 유형만 좀 그냥 간략하게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저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학년도는 전공에는 기술을 이용한 교사의 대화에다 기업과 내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기술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하면 혁신이나 기술적인 발명이나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나 이런 말들이 중요해. 역시 여지없이 출제가 됐죠. 신소재 같은 거에 오늘날에 그리핀이라든가 오늘 탄소 섬유 같은 거 굉장히 뜨는 게 있어요. 정말 신소재야. 역시 발명품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건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사성이 있는 것도 많이 이렇게 출제를 한다. 신소재. 또 제 또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게 반도체, 신소재 이런 것도 물론 기계 공부도 했지만
그 금속의 신소재 이런 것도 또 네, 반도체부터 제가 또 전공을 한 분야들이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꿈의 소재라고 그래, 꿈의 소재. 이런 게 또 출제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핀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기술교사 연수에 참석한 교수와 교사 간의 대화인데 서술형으로 이렇게 또 출제돼 있고 6번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래갖고 미래 기술까지 쭉 나열을 했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교과과정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해봐라 이렇게. 아주 옛날 것부터 최근 것까지 이제 훑어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알고 있어? 뭐 그래 봐야 그 1점인 아니 교과과정은 이제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나열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개략적으로 보고 있다 또 다시 풀 거니까요. 그냥 3번에 대화를 수업에 가와 나를 서술하시오에서 하고 4번은 기술교과협의회에서 작성 방법이고 5번은 가와 나 작성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 A와 B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는 20학년도는 그렇고 19학년도는 주로 특허와 특허 용어 기술 수업 과정 개정교과 2015년 당연히 나올 때 됐죠. 또 2015년 개정교과에서 교육부 2015-74 별표로 10원 이 바이블이라고 써. 여기서 또 내용체계에 따른 수업 계획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9학년도의 전공 B는 서술형 4점 기술과 체험 수송기술의 문제, 창의적 문제 해결, 우드락을 이용해서 창의적 모형 자동차 만들기 이런 걸 얘기했고 논술형으로 기술적 소양 기준 STL의 5개 영역중 설계 디자인. 이게 디자인이나 설계는 이꼴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은 설계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디자인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안 돼요. 디자인이 뭐 한국말로 하면 설계 이렇게 번역도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영역 중에 모든 디자인은 설계다 이렇게 보시고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술과 교과 역량을 디자인으로 하면 이렇게 보면 너무 좁게 해석을 해갖고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보고서 정답을 달해야 됩니다. 2018학년도는 7번 창의적 사고기법 중에 이제 확산적 사고 그 오수분이 얘기한 거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브레인 라이딩을 했다. 이것도 이제 5월 달에 다 이렇게 풀어준 내용들이죠.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개정교과의 기술과 과정, 기술 시스템하고 기술 활용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기술 시스템은 창조, 효율, 소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술 활용이 있는데 기술 활용이라는 것은 적응, 혁신, 지속 가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맨날 나오고 첨단 제조, 첨단이란 말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과정이나 그런 얘기예요. 중학교 과정은요, 기술은 첨단이란 말이 없어요. 이건 고등학교야. 15학년도에서 이렇게 교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첨단이란 말이. 그 다음에 2018학년도에 보면 개정교과 2016 또 나왔죠? 교수학습 지도의 평가 방향의 일부 작성. 드보아가 제시한 기술적 개념, 인식론적 개념과 인류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것은 사물을 어떤 걸 어떻게 인식하며 사물의 인식에 따라서 인류학적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그 인류학적인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인류학적으로 어떤 그 중요도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이론들을 보고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7학년도에 이렇게 보면 2교시에 이렇게 보면 바로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교수법. 킬패트릭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교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루브릭, 평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명 아이디어를 촉진하기 위한 확산적 사고 기법은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딩, 그 다음에 마인드맵, 스캠퍼가 다 달라요. 서브스크라이브, 컴바인, 어플라이,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미니플라이, 그 다음에 푸트 유스, 일리미네이터, 리어렌지, 이런 그 두 문자의 약어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
뭐가 나왔나 한 번만 쭉 훑어보고 가는 거예요. 과거를. 그 다음에 제조기술과 자동차에 대한 2014년도는 계획, 안내, 실행. 그러니까 준비, 계획, 실행, 평가. 이런 건 프로젝트 교수법이나 문제 해결법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 실행, 평가. 프로젝트는 목적의 설정, 계획, 실행, 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개 기술에서 나오면 문제 해결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논술형은 교과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기술 시스템이란 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기술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핵심 개념. 그죠? 창조 효율 소통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점은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달라요. 그게. 고등학교는 첨단이란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첨단이란 말이. 그 다음에 2016학년도에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나오냐? 국내 특허의 출원번호 2014년 7월, 이게 7월 1일 디자인보호법이 15년에서 20년 연장됐어요. 아니, 우리나라만 15년이고 같이 수출하는데 미국은 20년이면 디자인보호법이 5년 정도가 손해보잖아, 우리가. 그래서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서 20년으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 미국의 기술교과과정은 이제 IACP, Industrial Art Curriculum Project인데, 기술과 관련된 지식이고 2013년도 국제기술학회가 ITEA 학생평가 전문적 신장 프로그램의 기준의 개발 근거 기준 이런 것이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렇게 살펴보면 평가의 객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프로젝트를 보고 활동기간에 기록하거나 모은 게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얘기거든. 그냥 자료 모은 집이다. 이게 포트폴리오. 아까 얘기했죠? 포트폴리오는 수행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수행평가가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은 논술형 효과적인 기술적 문제 해결의 수업의 구성 방안을 6단계를 구성할 때 1단계는 압축 확장 기법, 2단계는 브레인 라이딩. 이건 확장적 사고 기법이에요. PMR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이건 수렴적, 웬만하면 줄이는 거야. 수렴적 사고 기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6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법은요, 4단계가 있고 각자에 따라서 또 6단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2015학년에 커스터가 제시한 기술적 문제 해결 유형과 특징. 그 다음 OSI는 제일 물리계층부터 제일 끝까지 응용계층까지 이렇게 7계층이 있어요. 이게 출제가 됐는데 또 최근에 출제가 됐죠. 이건 기술 내용학에서 출제가 됐어요. 기술 교과교육학에서 출제됐던 게 내용학으로 가서 출제가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15학년 전공비는 학습 꾸러미가 뭐들이야? 뭐들은 그냥 영어로는 그룹이고 한국말은 집단이란 말이야. 모둠을 모둠이라고 해. 모둠. 아줌마 모둠 해주세요. 회가 한사라가 그냥 모둠으로 다 나오죠. 이렇게 얘기해요. 장점과 단점 쓰시오. 실습장 쓰고 장단점 쓰고. 그 다음에 논술형은 기술과 발명의 문제가 발명. 실습실 안전. 실습장 실습실. 실습활동. 모듈 다 이런 것은 기술이든 공업이든 다 출제가 잘 된 거고. 이거 그 문제 해결법도 이것도 공업이든 기술이든 출제가 다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2014학년도에 이렇게 보면 문제 해결법, 맨날 문제 해결법 나오잖아요. 또 창의적 해결법 중에 트리지용법은 물리적 모순과 그 기술적 문제를 동시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2014학년도는 건설과 기술의 킬팩트리의 프로젝트 기술법 또 나왔었죠. 아까도 나왔지만 프로젝트 목적에 설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어쨌건 이것도 학생 주도야. 근데 주로 결과 중심이죠. 문제 해결법이나 PBR 문제 중심 교수법이 주로 과정에 그저 학생 중점으로 그러니까 과정에 중점을 둔다면 결국 얘는 결과 중점이다. 프로젝트 끝나면 결과물을 꼭 내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문제 해결법이 나오고 문제 해결법 갔는데
모르지 뭐 문제 해결만 하고 학생들 잘 신경 안 써요. 그렇다고 학생주도 학습법이 아니냐? 깁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법과 문제 중심 교수법의 차이는 문제 해결법은 오로지 문제만이 치중한다면 문제 중심 교수법은 학생에 중점을 둔다. PBL이. 거기에 차이가 있죠. 더 민주화됐다. 그 다음 두 가지 채점은 루브릭은 채점 기준표죠. 이걸 총체적 채점과 총체적 채점의 반대는 분석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 분석적 채점. 그걸 비교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개략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개략적으로 2014학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한번 훑어봤고 2013년도부터 19년까지는 5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해서 1개월 완성으로 해갖고 이미 해줬어요. 근데 안 해준 2020학년도 거기부터는 안 해줬죠. 그래서 7, 8월에 지금 오늘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교시로 넘겨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